그렇다면 앞으로 또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제3지대의 앞으로의 경향이 어떨 것인가. 제가 또 이대남으로서 이준석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이준석 씨. 네. 그리고 이대남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면 이대남님, 전국에 계신 모든 이대남 씨들 이준석 진짜 뽑지 마세요. 개혁신당에 뽑지 마세요. 이게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치기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번에는 어떤 갈라치기를 하냐?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 건데요.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저희 청년들이 솔직히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소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임 승차 폐지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왜 갈라치기의 목적이었냐가 보였냐. 노인 무임 승차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그 코레일이 손해를 봤던 게 2017년 SRT 들어오면서요.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권 오고 코로나 터지면서 1조 넘게 손익을 봤는데 그 중에 노인 무임 승차 해줘가지고 손해 본 게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되더라도요. 그게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창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거 타이틀 하나로 갈라치기 하니까 이대남이들 개혁신당 제가 앞으로 절대 뽑지 않도록 제 영상으로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이 김종민, 이낙연과 합당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아예 결이 다르다 생각을 하고 사상이 다르게 지내오지 않았나요? 제가 받은 그 네. 이준석은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유성에서 벌었던 그 일. 유성. 네, 유성 호텔에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발목을 잡을 거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네요. 언젠가 또 터진다. 이 기간에. 뭐 요 기간 중에 네. 그게 터질 거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근데 뭐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저도 뭐 도는 풍문인데. 네. 그래서 그 일단 유성 호텔 사태가 좀 해결이 깔끔하게 안 되면은 얘를 받는 게 조금 지금 폭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유성 호텔에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성상납을 혼자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건 폭탄이죠. 폭탄. 예. 약간 쓰레기 더미를 안고 간다. 예, 이 폭탄이 언제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보시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준석을 받는 건 지금 좀 위험하다. 그렇죠. 받는 것도 위험하고 또 사실 이렇게 시작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생 지점이. 그래가지고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또 얼마 전에 악수 뒀잖아요. 뭐 이낙연 대표 보고 개항을로 나가라. 이게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당 대표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보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받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부 총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개혁신당이나 민주당 가면 또 내부 총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지. 그냥 총질만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우리 편일 때보다 상대 편일 때 굉장히 우리에게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총질을 해줘라.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에 갔으면 좋겠다. 얘는 사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부 총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향했었는데 얘는 눈이 뒤통수에 달렸잖아요. 항상 아군을 향했어. 아군을 향해 난사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빨리 가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아예 그냥 보수에도 이제 발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얼마나 망쳐놨어요. 청년들 이미지. 진짜 그럼요. 아니거든요. 저 진짜 노인 공경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답답해요. 젊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죠.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리고 뉴스에도 나올 때마다 안타까워요. 더 이상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혁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준석과 양향자가 또 합당을 했는데 혹시 양향자가 검수완박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양향자가 굳이 이준석과 왜 손을 잡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갈 자리가 마땅치 않았겠죠? 양향자가? 화제성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국민의 희망인가? 무슨 희망? 그거 할 때는 약간 고졸인데 이렇게 여성인데 유리 천장 깼다? 그래서 이제 고졸 유리천장 깬 삼성 반도체 상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는
네. 뭐 한국의 희망이었던 것 같다. 네네, 한국의 희망입니다. 그 만들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네. 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소리를 하는 좀 네. 제대로 된 여성 정치인이 나오는가 하는 약간 우리에게 기대를 좀 주면서 네. 봤는데 네네네. 이분이 사실 네. 그러면 당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이 역량이 있는가의 네. 첫 번째 시험대에 저는 올랐다고 봐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금태섭 만나고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네네네. 내가 어떤 신당을 창당하는 거는 나의 비전과 네. 의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네. 신당을 만든다고 하자마자부터 이합 집산을 하기 시작해. 그게 무슨 신당이야? 아, 약간 이삭죽기식으로 하는 네, 그게 건가요? 무슨 신당이에요? 이 지금 신당이라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네. 우리는 뭐 양당 정치 반대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소리고 그쵸. 그러니까 삼당이겠지. 맞아요. 그냥 신당이라는 거 존재 자체가 맞아요, 양당 맞아요. 정치 반대야. 근데 네. 말고 그러면 이 양당 정치를 반대하는데 양당 정치에 무엇을 반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할 것인데라는 강령이나 당의 정강 정책을 고민하는 당을 하나도 못 봤네. 맞습니다. 이준석은 남의 당 거 베껴오고 나머지 당들은 그런 건 없고 맨 신당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뉴스와 기사는 네. 누구랑 연합했대, 누구랑 만났대, 네. 누가 누구를 갔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 이합집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맞습니다. 치면 양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양당은 네.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미래를 정치적인 제시했으니까. 모습을 활동을 많이 보여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평가도 받는 건데 그쵸. 이 사람들은 어쨌든 역사도 자기 없고. 생각이 있어. 예를 들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당의 정체성을 가진 데는 전 세계에 없어. 성추행과 내로남불. 근데 민주당 내 성범죄였는데 이렇게 까는 음주운전이었는데 거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땅투기였는데 이렇게 까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범죄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도 쉽지 않아.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당의 정체성이야 그게.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당의 정체성이 범죄 집단. 그러니까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도 그런 게 있는데 네. 개혁신당은 그마저도 없어. 그렇죠. 네. 그냥 약간 반 정권, 그러니까요. 반 정부 정신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퇴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합집산을 해서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갖는다면 이 당의 정체성은 뭐냐면 네. 그냥 한 석이라도 이삭 죽기. 이삭 열심히 죽기. 그러니까 이 당은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네. 옛날에 안철수가 네네네. 어쨌든 간에 대구에서 의미 있는 네. 어떤 의석을 광주에서 하고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네네. 안철수는 지키진 못했지만 네. 내세우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없잖아 얘네들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워낙 또 진짜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입지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 가능했던 건데 네. 사실 이준석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뭐 또 내부 총질입니다. 네. 또 내부 총질이고 지금은 또 국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등하면서 국가를 총질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네. 그리고 그 후 봉합에 네네.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품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대한 뭐 사과를 해야 되냐. 저는 안 해야 여기서 되냐 오늘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게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동훈 네. 위원장님이 뭐 좌파라 운동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오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한동훈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건희 여사가 네.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기자들이 맞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제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맞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네. 이거는 몰카 공작이 본질인데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다. 그쵸. 그래서 내가 제2부속실을 제안했다라고 맞습니다.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이 없어서 오히려 네네. 잘 그런 면에서 어떤 대처나 경호나 이런 게 잘 네. 안 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세워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몰카범들이 접근하지 네. 못하게 했던 게 핵심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예. 동감한 게 김유진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단 애초에 사과할 일은 아니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기에도 사과할 일은 아니었고 그에 대해 공감한 부분은 네. 그 후에 일어난 대처들, 네. 경호실의 대처나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제2부속실 얘기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저는 이제 고민하고 계실 거다. 네, 저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민하시고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분이라 네, 생각하는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배현진 국민의힘
분께서 피습을 당해서 네. 순천향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속보가 나왔는데 네. 어디서 모처에서? 네, 모처에서 저 앉은 걸 아니야? 또 예쁜 여자 보고 환장해갖고 저러는 거 아, 아니야? 진짜 이거 무거운 물체 두부를 머리를 가격당해서 출혈을 보여가지고 네, 순천향 네.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피습은 언제든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민주당 일입니다. 입장 냈나요? 헬기 띄워서 서울대로 보내라고? 민주당 그러니까 순천향 병원으로 지금 어떤 걸 통해서 후송 중이신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앰뷸런스겠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약간 정치적인 극단성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생각하는데 네, 강남에서 이게 사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또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네. 안 그래도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변준이 형 되게 괜찮거든요. 네, 만나면 만날수록 참 괜찮거든요.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있었죠? 생각보다 겸손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국회의원인데 이제 고민정은 네네. 숨결을 익혀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MBC 노조랑 싸워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예쁜 여자들은 좀 어쩌면 거만할 수 있다라는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이제 의원총회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구열도 높은 공부를 많이 하는 괜찮은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기존의 민주당 여성원들과는 좀 정반대되는 기질을 보이셨던 거네요. 공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같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제 고민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숨결을 이끈 사람과 실제로 민주노총과 싸워서 올라간 사람의 격의 차이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빨리 이게 피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이 이제 들어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진짜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몰카공작 문제는 이게 몰카라고 하는 함정 취재가 있어서 공중파가 차마 보도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워낙 이제 그 전에 무슨 김만배 녹취록이니 이런 거 다 맞습니다. 보도했다가 때려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MBC가 막판 선거가 되면은 미쳐가지고 이거 틀었다고 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한 번은 해명은 하고 가요. 해명이라는 건 필요하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내가 김경률 위원한테 화가 나는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비대에서 얘기하고 내부에서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논의를 했어야지 이거를 좌파 CBS 나가서 그렇게 대도 않게 씨부릴 일이냐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치고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님은 자기가 친 사고 수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이야기하고 조직 내에서 해결되겠는데 무슨 소형주의를 갖고 그거를 가지고 씨부려서 상호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쩌면 호재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재로 만드냐고. 그것도 죄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그냥 잘 넘어갔으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이유가 몰카 공작이어서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굳이 비대위원 한 명이 수면 위로 올리면서 수면 위로는 올라와요. 무조건 올라와요. MBC가 선거 앞두고 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보름 남았어. 그때 MBC가 터뜨린다. 그때 이거 무슨 언론사 제약 걱정할 것 같아. 총선 이기면 다 끝인데 자기네가 다 잡을 수 있는데 보름 전부터 계속 내보낼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처리하고 가는 게 맞아. 설명을 통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거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이게 우리가 공세적으로 전술을 짜고 가야지. 근데 이거는 김경률 기사가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소용주의 갖고 지금 조직 전체를 혼란과 분열과 위기로 빠뜨린 거잖아요. 왜 수세를 만드냐고 이 상황을. 그쵸.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거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소용주의에 저는 소용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이는 가벼운 행동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그냥 딱급이 그거구나. 너는 딱 수준이 그 정도구나.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수준 이하의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이후에 제가 실언했습니다라고 이걸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깝치잖아. 맞습니다. 웃으면서 또 기자회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은 소용주의자고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소용주의라서 안 좋아한 건 아니고 나를 극우 취급해서 안 좋아했어. 김경률 회사님 나를 극우라고 상대를 잘 안 해줬거든. 만나셨을 때요? 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극우지. 근데 뭐 스펙트럼 다양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했는데 말고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뭐로 보는지는 상관없고 그거보다는 그냥
처신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조직놀이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쵸.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의심이 든 거지. 이제 그쵸. 자질에 대한 의심.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거는 설명을 해야 하냐 마냐의 선택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다면 어떤 설명을 해야지 조금 약간 뭐 포장도 안 뜯은 상태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첫 번째. 설명을 네. 뭐 어제 말했잖아. 몰카 공작.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의 문제점. 네. 몰카는 항상 당신의 24시간을 노리고 있다. 네.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몰카가 반드시 성적인 거하고만 연결돼야 문제야? 아니야. 내가 그냥 몰카 길거리를 자체가. 가는 거 몰카를 찍어도 이거는 문제인 거야. 범죄인 그렇죠. 거야. 맞습니다. 몰카에 대해서 이렇게 몰카 이꼴 성범죄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지. 모든 몰카는 범죄야. 맞습니다.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는 거 다 범죄야 이거는. 네. 그거에 몰카라는 거는 분명한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몰카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근데 맞습니다. 어떤 피해자냐, 그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를 가지고 왜 네. 이 범죄의 위중성을 따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의 형평성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해야지. 두 번째는 이 몰카 네. 공작을 한 당사자가 간첩이야. 간첩. 네. 공작 범위 간첩이다. 저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게 북한의 공작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 대통령실 안까지 들어왔구나. 심각성을 심각하구나. 느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네. 굉장히 안보적으로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 두 맞습니다. 가지가 나는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지난 정부에서 망쳐놨고 이런 공작범들에 대한 그 간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몰카는 그것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네. 특히 그 몰카 공작범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파랑새야. 남쪽 정부 북한에 팔아먹는 사람이야. 이게 막 보니까. 메일도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메일만 많이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네, 어떤 정도죠? 그런 류의 재미교포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모든 합법적인 정보 간첩질을 하는 건 다 재미교포인데 그 네.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진지하게 파가지고 이 사람의 간첩질을 좀 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명수도 같이 파야 된다. 이명수 이쯤 되면 악질이죠. 조직인가 같이 네.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이게 정말 순수한 그냥 저질 유튜버의 공작인가 네.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과의 연관성도 저는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쯤 되면.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몰카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두 번 해보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도 4번의 연습이 있었고 그럼요. 이 그럼요. 몰카 공작범을 파헤쳐봐야 되는 이유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거치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파랑새라고 하지 말고 비둘기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둘기.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넘어와서 소식을 몰래 북한에 찍어서. 전한다. 얘 몰카는 네. 남한에 있는 소식들을 전할 때 사용해서 북한에 네. 넘겨졌다고 봐요. 그래서 비둘기.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난 모든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마 네. 본인의 사진을 다 북으로 넘겼다. 본인의 모든 정보를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행동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3% 넘게 나왔다는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네. 어떻게 해야 국정 운영까지도 잘 순조롭게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렇게 퍼센트가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되는데 김희준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앞으로 정부가 또 성공을 하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같이 해야 이 긍정 반응이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알리고 싶은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전문가의 생각해요? 20대들은 어떻게 하면은 네. 내일 역으로 질문하지 말고 내가 내로남불해서 그런데 20대들은 어떻게 나는 답이 있는데 내가 답을 미리 말해주면 좀 재미없잖아. 그쵸. 저도 답이라기보다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대에 대한 정치적 접근성을 많이 높여놨어요. 어제도 숭실대학교 방문하셨죠?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카이스트 대학교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 미래에 대한 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법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장관님의 거취 하나하나가 뉴스로 보도됐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줬고 일하는 정치인이 나왔구나 해서 20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네. 성공까지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제 봉합되는 장면, 이 장면 하면 솔직히 제 생각에 이대남들은 와 영화다
하면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의 감성을 건드려줘야 되고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봉합되는 과정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는 이런 갈등 장면이 아니라 몰카 리스크가 아니라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봉합이 됐고 네 번의 좌천을 어떻게 겪었고 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20대들은 감동을 분명히 얻을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대들은 감정을 건드려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또 나 또 욕 먹겠네. 나 네. 요즘 네, 나보고 좌파라고 한동훈 빨아가지고 네.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네. 뭐 그런 네. 정치하고 싶은 년이래나 뭐 어쨌든 이런 게 막 떠가지고 네, 내가 네, 네. 좀 그렇긴 네. 한데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좌파가 단 것 같은데 그거. 네? 네, 좌파들이 꼭 그런 약간 음모론을 요즘은 제기하는데. 약간 우파 감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파 감별사. 내가 보기엔 그거 특허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특허내고 자격증 줘야 돼.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말씀하시려던 게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올랐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속 똥불 차줘서. 아니요. 그러면 왜 올라? 나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내로남불? 아니요. 나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올랐냐면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 싸워서 올랐어요. 싸웠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당이 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간에 당이 네. 뭐라고 하던 간에 네. 할 말은 하는구나. 아.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고 네. 대통령이 잘못 가면 견제하겠구나. 와, 맞습니다. 할 말은 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줬다고 봐요. 제가 이거 듣고 나서 너무 격공하는 이유가 20대들 특징이 또 할 말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할 네. 말은 하는구나.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른 3%에 비해서 우리가 입은 마상 내상이 더 깊어. 우리가 입은 내상은 13%쯤 돼요. 네.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네. 더 괜찮은 스토리를 끌고 갔으면 네. 오히려 더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맞습니다. 30%를 올릴 시나리오를 13%짜리로 만든 건 김경률이라고. 근데 그럼 이제 이게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려면 뭐라고 생각해? 지금은 어떻게 밑밥이 부러졌냐면 네. 모르던 사람들도 네. 김건희가 명품백 받았대? 이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대통령이 그걸 쉴드 치고 있는 거야. 이런 오해가 깊죠. 네. 오해가 깊으면 반전의 효과도 크겠죠. 오해가 아니었다. 아니요, 이 모든 거는 공작이었다. 공작이었다. 몰카 공작이었다. 두 번째, 네. 김건희 여사는 그 명품백을 수령한 적이 없다. 세 번째, 알고 봤더니 북한 공작원이 용산까지 네. 들어갔다며. 네. 이렇게 해서 오해가 깊을 때 반전의 효과 난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 스토리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렇게 네. 잘 봉합해서 정리해서 네. 불쌍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당한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을... 그동안은 다 좌파들의 공작에 당한 거야? 라고 그쵸. 하는 국민이 10%만 되면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국민이 10%만 되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거는 뭐 나는 네. 사실 정치적 식견이 짧은 사람이라서 더 절대요. 정치적 식견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네. 좀 배워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어떤 거냐면 쟤 괜찮은 애한테 역시 괜찮은 애구나랑 쟤 나쁜 애야. 쟤 알고 보니까 사기쳤다며. 이래서 막 욕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럼 미안하죠. 그럼 더 잘해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제 신년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 상황이 됐을 때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 잘하셔서 이 상황을 오히려 반전의 고리로 해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씌웠던 사람들에게 좀 의심을 갖게 국민들이 쟤네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아? 쟤네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도 많이 알릴 텐데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정치적 식견을 떠나서 어차피 투표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얹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첫 번째로는 이게 몰카 공작이었다는 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수령한 적이 없다는 점, 세 번째는 이게 북한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스토리를 입혀서 국민의힘을 찍도록 도와줘야 되고 밀어줘야 돼요. 같은 대의를 품고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